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조건부 기본합의서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의 보유 주식 55.7%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대신 대규모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거제는 일단 명실상부 우리나라 제1의 조선산업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대 말까지 이런 거물급 기업들과 어깨를 또 나란히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거제감이 이제 큰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우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가보면 비싸요. 진짜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집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월급 자체가 거의 돈 100 정도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한때는 우리 공대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대우조선, 삼성조선이었고 또 막상 가보면 식당하고 술집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글바글 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지갑 호주머니 사정이 두둑하다는 소리고 결국 이제 소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역 경제에 이제 선순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어치 자체도 많은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보면 썰렁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늘 거제하면 나왔던 쉬운 얘기가 얘가 이제 거제 가면 동네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아, 맞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렸고 많이 풀린다는 거는 그럼 돈이 많이 돌았고 그래서 사실 창원이 이제 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해서 이제 집값도 되게 비싼 편인데 거의 거제 집값이 한창 때는 창원 못지않는 정도로 수준으로 높았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비싼 지역이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이 도는 거죠. 돈이 많이 돌고 돌다 보니까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그래 또 거제 이렇게 그 당시 한창 붐이 됐을 때는 이제 관광을 하러 오거나 이렇게 바닷가를 오시는 분들 좀 놀래고 갈 정도로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서울보다 더 비싸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비쌌었죠. 그런데 그렇게 호황기를 누리던 그 곳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박 수주도 감소하고 세계 무역 물량도 감소하고 이런저런한 이유로 불황이 계속 됐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2015년에는 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매각설이 나왔었잖아요. 대우조선 자체가 방만 경영 얘기가 계속 나왔던 회사고 이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한 10년 넘게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손실이 나고 막 몇 조 원대, 막 5조 원대 이런 손실이 나니까 회사를 회생할 것이냐, 청산해야 하냐 이런 것들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민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해체해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떠오르는 이 시기 2018년부터 좀 떠오른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딱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이 딱 된 거죠.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추진을 두고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매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사실 지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입장에 봤어서는 좀 좋아지지 않나? 또 수주를 좀 회복하고 좀 경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각이 결정됐다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겠는데 딱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각이라는 것 자체의 이미지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구조조정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럼 그동안 같이 일했던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다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거제시도 이제 재벌 특혜다, 매각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매각하지 말고 대화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당연히 노조, 거제 시민들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계속 반발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노조들이 좀 강성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물리적 다툼도 있었고 경찰과 충돌까지 있었고 굉장히
좀 하드한 이런 대립이 계속 됐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매각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제 본 계약이 그러니까 좀 진행이 되던 시간이 이제 작년 3월 정도에 이제 계약이 한 3월 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계속 파업을 하고 이제 매각 중단 촉구하고 삭발 투쟁하고 이러면서 본 계약을 이제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막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각에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산업은행하고는 대우조선의 인수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 업계만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게 청신호인 게 굉장히 오래된 이 회사 어떡하지? 했던 회사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주력 사업이 다르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선을 주로 만들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특수선을 만들어서 이게 합해졌을 때 시너지가 굉장할 것이라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등 6개국에 기업 결합을 하겠다는 심사 신청서를 지금 준 상황이고요. 이제 이곳 중에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제 이 합병은 무산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 1, 2위 조선업체가 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있고 일본도 이제 조금 긴장을 하면서 이건 무산돼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정부가 개입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인수 합병이라는 게 일어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제계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에 왜 구조조정이 안 일어났냐면 이 조선업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구조조정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반발심을 지금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늘길도 막히고 다 안 좋은데 이게 분명히 이제 조선업에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대우조선 해양의 그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저희 경남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조선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품이나 근데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됐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단순히 그 회사하고 하청업체 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2차, 3차 회사까지 고산. 그대로 이제 그쵸.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그럼 그 직원들이 직원들의 가족들이 3인, 4인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클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이제 이걸 합치거나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인수지 합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뭐 삼호조선, 대우조선 이렇게 개별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로 운영이 되니까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을 수 있다.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는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는 회장은 경영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구조조정이 없을까?를 한번 그냥 주변에 이제 조선업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현재 그 현대중공업 자체가 영업을 중공업에서만 영업을 해서 이제 배를 따오면 이제 그 수주를 받아서 그 배 사이즈별로 또는 특성별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공업, 삼호조선 그 미포조선 이렇게 나눈대요. 영업권을 쥐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인 거예요. 결국은 대우조선이 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이제 대우조선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영업 인력들이 무용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내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말씀하셨듯이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들도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장이나 이런 게 사실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가장 큰 좀 이슈로 또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또 현대중공업이 공동 발표문을 또 냈습니다. 자율 경영, 고용 보장, 말은 참 이뻐요. 기자재 업체 존속이라는
3대 원칙을 거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현실을 보면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앞서 상 회장이 말했던 걸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겉으로 보면은 지켜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말씀 앞에서 다 하셨던 내용이에요. 협력업체들 다 연관되어 있고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일이 조선소다 보니까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많을 것이고 결국은 그 업체들로 자연스럽게 물량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조선업계 불확실성과 경영 악화에 대비해 정년을 10년 미만 앞둔 상호 생산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그 4년 만에 이제 희망퇴직을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괜찮은데 만일에 돈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래 인수합병할 때는 처음에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하는데 이게 2, 3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르게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돈이 안 된다는데 어느 기업이 이거를 꽉 쥐고 계속해서 돈줄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세계 경기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 굴곡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저점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럴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매각 철회냐 또 뭐 예정된 매각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거제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의 경제를 뭐 쥐락펴락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이 뭐 쉽지 않을 것이다 혹은 뭐 쉬울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상황들을 똑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